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 정부의 스탠스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인위적인 시장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우회적인 규제는 하나, 둘 나오고 있어요. 집값은 수요자들의 힘이 넘치면 그분들이 사니까 오르는 거고, 그분들을 지금 못 사게 막은 게 한 이제 벌써 3년 넘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주택을 안 하고 1주택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다 내가 들어가 살 집 찾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막아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기는 매우 힘든데, 문제는 안 되는 동네가 더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정부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거기에 몇몇 지역 집값 오른다고 과열이라고 막 정부 대책 나오는 순간 나머지 지역이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이 주거 이동조차도 다 막아버리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부작용이 큰 정책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뭐 대표적으로 토어즈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일반인의 상급지라고 하셨잖아요. 잠실이. 지금 잠실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대출도 50%밖에 안 되고 갭 투자도 안 돼서 사놓고 들어갈 방법도 없고, 물론 지금 갭이나 대출이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얼마 이상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그 강남 3구 더하기 용산까지 4구는 성벽을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성인가 봐,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정책, 뭐 매우 파괴적인 정책이고, 사실 이제부터 진짜 문제는 다주택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는 누가 공급할 거냐. 저는 이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대차 입법 때문에 뭐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7년 정도 네이버 켜보시면 7년은 점도표 같은 게 막 나와 있으니까 각 평형별로 이게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보면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데들이 임대차 입법 때 거의 고점 수준의 전세가에도 육박한 곳이 많거든요. 매매가만 전고점 돌파가 아니라 전세가도 그럴 것 같은 곳이 좀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1대1로 교환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매매 아니면 없다. 정부에서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해법으로 좀 찾은 거는 민간 임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화두를 얼마 전에 좀 던졌거든요.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시장은? 제가 뭐 과거로 돌이켜 보니까 한 2012년, 13년 이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개인들이 하는 거가 너무 부실하니까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보증금, 또 항상 한 보증금이 문제니까 보증금, 뭐 기타 등등 서비스를 좀 고퀄로 가겠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쭉 준비가 되어서 땅땅땅땅. 그리고 이제 옛날에 나왔던 뉴스테이 지금인데, 이게 전세 사기 이슈를 통해서 서울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수익형 자산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의 여지에 지금 기업들의 참여는 허용이 돼 있고, 개인들은 이제 열등하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한 게 지금 자동 말소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오냐도 나타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정부가 민간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LH 같은 데를 통해서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해가지고 임대 놓겠다 하는 것들을 보시면, 정부는 오히려 빌라 임대 같은 시장을 그냥 왜곡시키겠다, 뭐 그 답이 나온 거죠. 이거는 지금 빌라 임대 놓으신 분들 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빌라 갖고 있고 싶겠어요? 저절로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조차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살아있지만 그냥 다 니네 그만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서, 아마 많은 똑똑한 임대인들은 아마 임대사업 자체를 영원히 머릿속에 지우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비아파트 시장은 LH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고, 아파트는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 조건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임대료를 기업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게 하겠다. 단서가 붙었죠. 세입자가 바뀌면. 근데 세입자가 안 바뀌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20년 동안 사셔야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나온 측면에 사실은 이제 약간 공급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의외인 게 그린벨트 해제까지 좀 거론을 했어요. 지금 그린벨트 뭐 서울에 뭐 20% 가까운 면적이 그린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다 산이거든요. 지금 뭉갤 수 있는 데들이 정말 몇 군데밖에 없어요. 몇 군데. 그 몇 군데 중에 사실 알짜들은 MB 정부 다 썼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뭐 강서구 일부랑 은평구 일부랑 강동구 일부 정도가 좀 그래도 땅이 좀 있지, 나머지는 다 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보면, 우리는 지금 서울 얘기하는 거지만 그린벨트 해제 이퀄 또 결국 수도권일 거고, 수도권 해제는 역시나 또 3기 신도시 같은 이슈일 거고, 그럼 또 택지를 또 만드는 애가 되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택지 됐고요. 들어올래요. 도심에서 살래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도권도 막 오른다고는 하지만 사실 서울 올라가는 것만큼 못 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책적인 효과가 결국은 다 그냥 보상금 주고 끝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에 택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지만, 상징적인 서울의 뭐 한 1000가구짜리 택지라도 어떻게든 연끌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하겠죠. 당연히 어디가 하겠죠. 올림픽 선수촌 옆에 방이동? 거기가 제일 뭐 시사점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좀 있으면은 올림픽 파크 포리온도 입주하고, 거기도 지금 뭐 올림픽 한다면서요. 서울에서 36년
86년도에 뭐 여러 가지를 맞춰서 보면 아 송파구 그쪽이겠군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강남서쪽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썼어요. 땅을 이미 보금자리가 다 들어와 있어서 뭐 그런 곳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보는 거 요즘에 고도 제한 얘기 자꾸 나와서 김포공항 옆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서구랑 뭐 그쪽 강동구 송파구 뭐 이쪽 언저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비 사업 폭풍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특례법 얘기도 나왔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안 가본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은 나라도 없고 이런 아파트를 다시 짓는 나라도 잘 없어요.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인데 왜 다 부수냐 계속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입주민들이 부수고 싶다는데 그 부수게 놔둬야지. 그걸 이제 폭력적으로 막은 게 옛날에 30년, 50년, 40년 막 이런 연차로 막 괴롭히는 거고. 근데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고 특히나 이 안 가본 길의 핵심이 노태우 정부 때 기한했고 김영삼 정부 때 다 들어왔던 200만 호가 지금 막 수락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죠. 막을 방법은 없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뜻을 많이 모은 사람들부터 시켜주겠다가 뭐 선도지구 상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열망이 막 정말 동의율 95% 넘어가지고 그럼 당장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아까 이사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든 막 영향을 많이 줄 거고 뭐 문재인 정부 초반에 했어도 늦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3년 차에도 지금 이주를 아직 못 나갔다. 정부 계획은 일단 26년도까지는 이주를 다 내보겠다. 한 군데라도 내보내겠다가 계획인데 계획이고 1년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과연 그 주민들은 그렇게 느긋하실지는 의문이라서 지금 서울 보듯이는 아닐 거란 생각은 들어요. 강남 재건축 막 이 핑계 저 핑계 미루고 막 하는데 아마도 그쪽 지자체장들은 반대를 늦어지게 두지는 못하지 않을까. 늦어지게 두면 낙선일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 과정에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엄청난 이주 수요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근데 1번이 누구일 것이냐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앞뒤가 뻔히 보이잖아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거기죠 뭐 거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은 광주 태전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안 갈걸요? 이주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거기 사업비 엄청 큰 사업장일 텐데 당연히 1등급 사업장의 은행들이 사업비 제공을 안 할 리도 없고 그러면 이주비도 꽤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 지금 거기 전셋값 생각해 보시면 꽤 높잖아요. 전셋값 절반 정도 좀 보시면은 아 그럼 최소한 그만큼은 나와요. 옆에서 구한다고 치면은 이주비 대출 나오고 그럼 그 인근의 전셋값 쭉 끌어올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실거주 목적에서 집 사놓고 있는 거 정도는 해보기 배운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아, 뭐 10년 뒤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뭐 라고 생각되는 좋은 자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서 살다가 다음 분 들어와서 들어가 살다가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분당 전셋값 많이 오를 거라는 뭐 이런 우리 뻔한 얘기 이렇게 돌려서 빙빙 말하고 있는데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입시 관련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 의대 가요. 의대 못 가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치약 뭐 수 쫙 채우고 나서 나중에 서울대 공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의대 열풍이 결국은 교육 문제의 핵심인데 지역 배분하면 뭐 의미가 있냐. 차라리 지역 배분하지 말고 저는 킬러 문항 내지 말고 옛날처럼 좀 수능 학교에서 열심히 풀면 야자 해가지고 열심히 풀면 다 점수 잘 나오게 해서 지방도 10명씩 가는 학교 막 있고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요즘 지방 거의 전멸이잖아요. 다 못 가잖아요. 만약에 뭐 의대 정원 가지고도 지방 아파트 오른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인데 하등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 집값 올리고 싶고 서울 완화하고 싶은 방법은 없어요. 서울 집중을 막을 방법은 이젠 더 없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10년 뒤에 지방에 사람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가 더 걱정이에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일 것이냐. 그냥 집값 안정화보다는 뭔가 좀 시장의 속도가 이렇게는 못 가게 이렇게 갈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책의 일관성인 것 같아요. 정책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딱히 건들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올록볼록을 너무 많이 만드니까 기회가 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상급지는 상급지로 계속 가고 하급지는 계속 눌려있게 만드는 일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눌려있다고 해서 얘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람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안정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책이 일관되면 오히려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항상 냉탕 온탕 그 샤워실에 바보 있잖아요.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안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르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오르면 오르나 보다 하고 결국 오르니까 사람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른다고 막 이거부터 일단 기분이 막 불안해지는 데다가 그걸 세금으로 막 중과세를 때려박게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순간 더 왜곡되죠? 왜냐면 사람들은 세금으로 괴롭히면은 세금 어떻게든 안 낼 방향으로 바꾸니까 그럼 자산이 한번 확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저는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